믿거나 말거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절대로 아무거나 들고 오지 마라. 친구 A양의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A양이 대학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며칠 동안 이유 없이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같은 것이었는데 낮은 그럭저럭 기운 없이 다닐 수는 있었지만 밤이 되면 열이 39도 가까이 오르면서 온몸이 다 아프셔서 끙끙 앓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몸살 감기나 독감도 아니고 검사를 해봐도 어디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결국 며칠을 이유 없이 앓기만 하자 동네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여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신의 힘이라도 써보자며 어떤 유명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지방에 사시는 분으로 전화로 이야기만 듣고도 점이라던가 어떤 풀이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아주 용하게 보신다고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이윽고 아줌마들은 그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갔네. 그걸 빨리 찾아야 할 텐데 라고 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쇠붙이로 만들어졌고 길다랗게 삐죽하게 나온 모양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줌마들은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바로 전해드렸고 어머니께선 최근에 산 물건 중엔 그런 게 있나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문득 조그만 주전자가 생각나셨다고 합니다. 그 주전자는 보험 아주머니가 사은품으로 들고 온 것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아니냐고 그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전자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시 A양의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선 그런 물건이 들어온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시다가 문득 며칠 전에 설거지를 할 때 반짝이고 있는 숟가락 하나를 본 기억이 나셨다고 합니다. 다른 수저들은 꽤 오래 사용하던 것이어서 약간은 다른 듯한 둔탁한 광택이 나는데 그중 숟가락 하나가 유독 새 것이냥 반짝반짝 거려서 저 수저만 참 이상하게도 반짝거리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하다는 할머니께 혹시 그 수저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맞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할머니께서 아주머니들께 수저를 그냥 버리면 소용이 없다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정해준 날짜의 자정이 넘기 전에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아래에 한지를 깔고 새로운 밥과 나물 3가지를 해서 한지 위에 놓고는 뒤돌아서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부엌칼을 뒤로 던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그 수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아주머니들께서 절대로 함구하셔서 A양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고 오신 다음날부터 어머니께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 수저의 출처에 대해서는 A양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에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시기 얼마 전에 A양의 외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하는 날 수속을 밟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시던 어머니가 잠깐 외할머니의 짐을 봤더니 짐 안에 병원에서 지급한 슬리퍼나 수저 등의 비품들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엇하러 챙기냐면서 숟가락 같은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서 당신이 쓰시기 전에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 좀 챙기지 마시라고 하면서 짐에서 빼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멀쩡한 물건이 수중에 들어오면 그냥 버리지 못하시는 외할머니 성격상 숟가락을 버리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쓰던 물건들은 절대로 집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밤에 우는 아이의 소리. 숲에서 애가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에는 더욱 무시해야 해. 이게 스티비 삼촌이 나와 동생에게 그리고 동네 술집을 찾는 새로운 얼굴에게 항상 하는 말이었다. 삼촌이 입에 달고 사는 이 이야기는 삼촌이 25살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청바지와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웅성거린 채 앉아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팔과 손목을 잡고 있었다고 한다. 삼촌이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의 옷처럼 보였던 부분은 옷이 아니라 물든 털이었고
그 아래로 어깨부터 발끝까지 거대한 입이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삼촌은 이 미끼로부터 멀리 달아났고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다. 삼촌의 목격담은 산불처럼 급격하게 번져 나갔다. 난 아이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삼촌의 이야기를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저 동네에서 인지도를 얻고 싶은 삼촌이 관심받고 싶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뿐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이야기를 교리처럼 철석같이 믿었다. 삼촌의 말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말리는 삼촌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과 함께 몇 번 이곳 숲을 찾았다. 갈 때마다 괴물 따위는 없었고 우리는 서로 투덕대는 소리 때문에 괴물이 도망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래서 하루는 서로 다른 길로 들어갔다가 오후 5시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5시가 됐지만 동생은 집에 오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우리가 그 숲 근처에 갔다는 것조차 알면 안 되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당시에 나는 고집 센 동생이 아니보다 어른들에게 혼나는 게 더 두려웠다. 게다가 우리가 들어갔던 숲은 진짜 숲이 아니라 사람이 조성한 산림이라는 걸 알았고 큰 아파트 단지와 건물 그리고 슈퍼마켓의 사이에 있어서 그 면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행여나 동생이 다치더라도 누군가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동생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내게 질문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은 7살 꼬마를 상대로 신문을 하지 않았다. 동생은 다음 날 아침에 발견됐다. 동생은 틈새가 갈라진 바닥에 빠져 몸이 껴버려 머리와 손의 일부만 살짝 보이는 상태였다. 틈새에 빠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머리를 쪼아대는 까마귀를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날 밤 20명이 넘는 사람이 아이가 울면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티비 삼촌의 이야기 때문에 그 소리를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삼촌의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생이 소리쳐도 무시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호랑이 그림과 무당.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였으니까 제 동생이 유치원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동생은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였는데 그 병명을 의사들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병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던 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전혀 안 되고 점점 다른 부위로 옮겨가더니 급기야 수술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척추에 주사를 맞아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병의 원인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서 동생을 간병하셨고 아버지는 아침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물을 따라 올려놓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계속 기도를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동생이 병원에서 앓고 있을 때 저는 집에 있던 어떤 것이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현관 옆에 걸려있던 커다란 호랑이 그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건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건데 호랑이가 설선위에서 부여를 하는 근사한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았고 무당의 말로는 그 호랑이와 제 동생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 동생은 호랑이띠입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 그림을 치우지 않으면 동생이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때 저는 그 이야기가 바보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호랑이 그림을 다시 걸어놓자고 우겼습니다만 아버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그 그림을 장롱 위에 처박아 놓고 절대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기하게도 동생이 완쾌돼서 퇴원을 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때의 병명을 모릅니다. 정말로 호랑이와 동생이 싸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 이후 호랑이 그림은 아버지가 처리를 했는지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